하나의 와인을 가져가야 한다면, 네, 그러면 네, 가능하다면 안 마셔봤어요. 기껏해야 지가 술입니다. 네. 와인이란 라이프 스타일?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건 입에 넣는 거이기도 하지만 와인을 둘러싼 대화, 그리고 와인을 둘러싼 음식, 그리고 와인을 둘러싼 이야기거리, 그런 게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와인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, 이거는 어느 나라의 와인이고, 그건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고,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알아가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걸 즐기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와인은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신의 물방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정말 훌륭한 만화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 정도로 정말 와인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인을 마시게 만든 그 파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, 묘사들이 과장됐죠. 만화니까 당연하고 특정한 와인의 품종이나 국가나 어떤 특정 와인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그냥 감각적으로 눈 감으면 연상되고 상상될 수 있게끔 표현해 놓은 거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장이 재밌는 거고 완화적인 허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, 제가 사실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이건 오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와인을 마신 지 꽤나 됐고 많은 와인을 마셨고 와인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난 지금에서 다시 걔를 읽어보면 정말 와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를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.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기보다 뭐 얼마짜리도 있더라라는 게 사실 경매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몇 년도에 뭐 어디서 어떻게 했던 와인 뭐 이런 게 경매로 팔리는 경우는 진짜 그 한 병 경매를 팔리는 거여서 그게 시세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. 저희 그냥 보틀벙커에서 판매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싼 거는 마트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뭐 3,900원짜리 와인도 있으니까 사실 가장 비싼 와인은 로마네 콩티거든요. 로마네 콩티 그 한 병만 했을 때 6,300만 원이에요. 그래서 6,300만 원을 3,900원으로 나누면 몇 배인지는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저희가 한 세트가 팔렸습니다. 그래서 로마네 콩띠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다른 그 친구들 와인이 있었고 한 짝으로 8,900만 원짜리가 한 세트가 팔렸죠. 글쎄요. 근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마케팅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뭐 진짜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누가 좋아했었다라고 사실은 그 와인 마케팅 하는 곳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는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예를 들면 이제 샴페인 중에 파이퍼 하이직이라는 샴페인이 있어요. 그 와인은 뭐 마릴린 먼로가 사랑한 와인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보니까 그 와인을 파는 회사는 열심히 그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겠죠. 근데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은 와인이어서 깐느 영화제 같은 거를 하면 공식 만찬주로 사용되는 와인이기도 해서 인정받은 와인이고요.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정치인을 아시죠? 그래서 그분도 정치인이시지만 와인 애호가로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.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와인이 폴 로저라는 샴페인이 있어요. 윈스턴 처칠이 그 샴페인 하우스를 유난히 좋아해서 막 짱으로 시켜 드셨대요. 몇 짝씩 그냥 우리 집으로 배달해 이라고 하다가 워낙에 그 폴 로저 그 샴페인 하우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윈스턴 처칠이 본인들의 너무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분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샴페인을 만들었어요. 그 이름을 윈스턴 처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그래서 지금도 윈스턴 처칠 뭐 나와요. 2008, 뭐 2013 이렇게 연도별로 상위 퀴베 라인에 이름을 아예 윈스턴 처칠이라고 이제 헌정했죠. 윈스턴 처칠이 폴 로저의 팬이고 폴 로저와 윈스턴 처칠의 팬이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아예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죠.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냥 애초에 주눅이 그냥 안 드셨으면 좋겠고
와인이 어렵다. 와인을 공부해야 한다. 와인은 뭐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껏해야 지가 술이고 기껏해야 뭐 그냥 음식이고 다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내 돈 내면서 내가 와인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내가 모르면 추천해 주시는 분, 그러니까 그 매장의 소믈리에나 종업원의 이야기를 믿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다만 나는 모험을 하기 싫어, 실패하기 싫다면 제일 좋은 건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? 라는 거를 여쭤봐서 남들을 보는 거죠. 누가 뭘 마시나 해서 보고 가장 많이 마시는 걸 마시면 그래도 평균 입맛, 대한민국의 평균 입맛에서 벗어날 확률이 적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뭔가 내가 여기서 와인을 가장 잘 고른 사람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, 또 다른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하우스 와인이라고 해서 가장 무난한 와인을 이제 하우스 와인으로 팔죠. 그러면은 잔으로 먼저 마셔보고 맛있으면 더 마셔도 되니까,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하나의 와인을 가져가야 한다면 부르고뉴 피노누아 와인을 가져갈 것 같아요.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와인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좀 비싼 편이에요. 그래서 늘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와인은 아니다 보니까 한 병을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약간 평상시에 못 먹는 그런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. 제가 살 수 없는 거도 상관없는 건가요? 네, 그러면 로마네 꽁티죠. 네. 네. 가능하다면. 안 마셔봤어요. 그냥 소주, 맥주, 그냥 와인일 뿐인 거고,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은 뭘까 한번 찾아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. 그걸 모르니까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셔보는 것이다.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저렇게 마셔보고, 마신 다음에 뭐가 맛있었는지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이름도 어렵고 그 발음도 잘 못하겠고,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뭐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나 이런 게 좋았었어 라고 보여주면 또 누군가는 그러면 이런 거네 라고 해서 연관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, 좋았던 거는 사진을 찍어 두시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기껏해야 지가 술입니다. 네.